옐로스톤은 정말 넓다. 제주도보다 5배가 넓고 경기도 전체 넓이와 비슷하다. 정말 중요한 스팟 몇 군데만 방문해도 하루 종일 걸리고 최소 1박 2일은 온전히 투자해야 옐로스톤에 가는 의미가 있다. 이곳은 정말 특별한 곳이다. 온천, 강, 호수, 폭포, 산, 협곡, 그리고 동물들까지 없는 게 없다. 나는 2박 3일 동안 옐로스톤에 있었다. 북쪽 입구로 진입해 첫날은 올드 페이스풀까지 여행 후 올드 페이스풀 로지에서 묵었고, 둘째 날은 남쪽과 동쪽 지역 여행 후 북쪽 캠핑장에서 차에서 잤다. 마지막 날 새벽에 일어나 라마밸리에서 바이슨 떼가 이동하는 걸 봤고 동쪽 지역을 거쳐 남쪽으로 내려왔다. 방문한 스팟이 50군데는 된다. 전부 영상에 담을 수 없어서 지도에 나온 주요 관광지만 간단하게 소개하는 영상이 될 것 같다. 북쪽 입구로 진입해서 루즈벨트 아치를 지났다. 역사적 가치를 잘 몰라서 그냥 인증샷만 남기고 지나갔다. 첫 번째 관광지는 맘모스 핫스프링스다. 석회질 성분의 온천수 덕분에 특이한 풍경을 보여준다. 산책로가 잘 되어 있어 걷기 좋다. 두 번째 관광지인 노리스 가이저 베이슨에 도착했다. 가이저는 간헐천을 뜻하고 베이슨은 분지를 뜻한다. 간헐천이 모여있으면 베이슨이라고 하는 것 같다. 박물관을 지나면 트레일 코스가 나온다. 코스가 잘 되어 있다. 코스 따라 한 바퀴 걷는 걸 추천. 각종 간헐천들이 있다. 각각 생김새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다. 계속 보다 보면 거기서 거기지만 그래도 신기하다. 그리고 계속 걷다 보면 뭔가 공룡시대에 온 기분이 든다. 파운틴 페인트 포트레일에 도착했다. 이상한 나무 덕에 특이한 풍경을 보여준다. 여기도 산책로가 잘 되어 있다. 평화로운 풍경과 다르게 위험하다고 한다. 이렇게 아름다운 연못도 있고 부글부글 거리는 진흙도 있다. 화끈하게 분출하는 간헐천도 있었다. 옐로스톤의 상징인 그랜드 프리스매틱 스프링을 보러 가고 있다. 프리스매틱은 너무 커서 가까이서는 잘 볼 수 없다. 그래서 페어리 폴즈 트레일을 통해 산 위로 올라가서 보는 게 가장 좋다. 30분 정도 걸어서 도착했다. 정말 멋있고 비현실적인 풍경이지만 나무 몇 그루 때문에 참 아쉬웠다. 사진만 찍고 바로 내려간다. 내려가는 길에 프리스매틱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 참고로 가까이서 보면 이렇기 때문에 산 위에서 보는 걸 추천한다. 지도에 나온 비스킷 베이스는 작년에 큰 폭발이 있어서 잠정적으로 무기한 폐쇄됐다. 그래서 대신 블랙샌드 베이슨에 방문했다. 여기도 정말 다양한 간헐천이 있었고 다양한 색상을 가진 특별한 장소였다. 유난히 화끈한 애들이 많이 보였다. 이곳은 옐로스톤에서 사람이 가장 많은 올드 페이스풀이다. 옐로스톤에는 주기적으로 분출하는 간헐천이 정말 많다. 불규칙한 주기를 갖는 다른 곳들과 다르게 이곳은 90분마다 규칙적으로 분출한다. 그래서 올드 페이스풀이란 이름을 갖게 됐다. 우와. 이곳 근처에 숙소를 잡고 1박 하는 걸 강력 추천한다. 나는 숙소가 이곳에 있어서 낮에도 저녁에도 새벽에도 심지어 밥을 먹다가도 볼 수 있었다. 주변에 트레일 코스도 있고 식당이나 기념품 가게 같은 편의시설도 많아서 베이스 캠프로도 좋다. 그리고 여기서 봤던 밤하늘이 정말 환상적이었다. 이곳은 웨스트 썸브 가이저. 짧은 트레일 코스를 갖고 있다. 규모도 크지 않고 화끈한 간헐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옐로스톤 호수와 붙어 있어서 호수 구경할 겸 오기 좋다. 머드 볼케이노에 도착했다. 작은 진흙 연못 하나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트레일 코스가 있었다.
트레일 코스를 따라 걸으며 다양한 풍경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생각보다 특별한 볼거리가 있진 않았다. 주차장과 가까운 곳에서 인증샷만 찍어도 충분하다. 옐로스톤의 작은 그랜드 캐니언에 도착했다. 물길을 따라서 관광 포인트가 유난히 많은 장소다. 아티스트 포인트에서는 폭포를 따라 흐르는 그림 같은 협곡을 볼 수 있고, 어퍼폭포 가장자리 전망대에서는 물이 떨어지는 장면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다. 로어폭포 가장자리 전망대에서는 협곡과 폭포를 더 가까이 볼 수 있다. 다만 로어폭포 전망대는 가는 길이 너무 좁고 위험해서 약간 난이도가 있다. 아침 10시 정도에 방문한 루가웃 포인트에서는 무지개를 볼 수 있었다. 그에 비해 인스퍼레이션 포인트는 상대적으로 만족감이 좀 떨어졌다. 라마밸리에 가고 있다. 많은 동물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진입하자마자 바이슨이 보였다. 이동할수록 바이슨이 많이 보였다. 누군가 알려줘서 슬로크릭에 왔다. 바이슨이 정말 많았다. 그리고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이렇게 도로를 다니는 바이슨이 꼭 한 마리씩 있다. 동물을 구경하는 게 너무 좋아서 해가 질 때까지 라마밸리에 있었다. 다음날 아침, 캠핑장에서 잠에 깨자마자 다시 라마밸리에 가고 있다. 아침 일찍 가면 더 많은 바이슨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라마밸리에 진입하자마자 또 도로를 걷는 바이슨을 만났다. 덩치가 무지막지하게 큰데 얼굴은 귀엽게 생겼다. 오늘은 사슴도 있었다. 하지만 기대한 것에 비해 동물이 많지 않아서 실망하려던 찰나 슬슬 바이슨이 보이기 시작했다. 계속 달릴수록 개체 수가 점점 많아졌다. 그리고 드디어 바이슨 떼가 이동하는 걸 목격했다. 저 거대한 야생 동물이 정말 끊임없이 나타났다. 그들이 일으키는 먼지에 햇빛이 반사돼서 더 환상적인 그림을 만들고 있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았다. 아침 일찍 여기에 오는 게 쉽진 않지만 옐로스톤에 왔다면 무리해서라도 꼭 이곳에 오는 걸 추천한다. 새벽 6시쯤 오면 높은 확률로 바이슨 떼를 볼 수 있다. 바이슨들은 어딘가로 떠났고 나도 라마밸리를 벗어나고 있다. 여기는 소다뷰트, 왜 유명한지는 모르겠지만 옐로스톤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이정표 같은 역할인 것 같다. 나는 여기서 유턴해서 옐로스톤 쪽으로 돌아갔다. 돌아가기 전 슬로크릭에 다시 왔는데 오늘은 바이슨이 거의 없었다. 마지막으로 옐로스톤 레이크 오버룩이다. 동선 낭비가 심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소요되는 시간에 비해 큰 볼거리가 없어서 생략하는 걸 추천한다. 옐로스톤 여행이 끝이 났다. 대자연의 종합 선물 세트라는 별명답게 다양하고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었다. 미국인들이 여행을 즐기는 걸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옐로스톤을 즐기고 있었지만 나는 시간에 쫓겨 관광 중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너무 즐거웠고 특별한 경험이었다. 유재남의 손엔 핸들이 꽉 아침부터 밤까지 쉼없이 간다. 유재남 길은 멀고 커브는 험해도 유재남 웃음이면 괜찮아. 유재남 이 달린 만큼 이야기가 쌓이고 미국 여행 유재남 마음 빛나네. 오르는 간헐천 유재남이 본다. 들쏘가 자유롭게 달리는 길 위 유재남 눈은 피곤해도 마음은 깨어 이 길 위가 유재남의 무대. 유재남 길은 멀고 커브는 험해도 유재남 웃음이면 괜찮아. 유재남이 달린 만큼 이야기가
사이다